소고기 값이 매일 오르는 요즘, 예전처럼 마음껏 고기를 먹기도 힘들고 치아도 예전 같지 않아 씹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리 근육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손주를 잠깐 안아주려고만 해도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근육 감소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숨은 고단백 식재료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숟갈만으로도 근육과 뼈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재료부터 매일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법까지 준비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를 안아주다가 힘이 빠지거나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배경에는 근육 감소증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지켜주고 혈당을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소중한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年약 1%씩 근육이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면 거의 10% 가까운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육이 줄면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조차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가벼운 걸음이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동작이 어느 순간부터는 버거워지고, 심지어 균형을 잃고 크게 넘어질 가능성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와도 같아서 창고가 줄어들면 혈관 속에 당이 떠돌게 되고 당뇨병 위험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영양학회에서는 노년층에게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꼭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0에서 84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루 평균 63g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최소 10g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오랜 세월 쌓이면 몸의 힘을 빼앗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씹는 힘이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보니 고기나 생선처럼 질긴 음식을 피하게 되고, 대신 밥이나 국수처럼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식단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콩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생긴다거나 치즈는 기름 덩어리라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오해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콩이나 치즈 같은 식물성과 유제품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고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을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식사 패턴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먹었다고 해서 하루치 단백질을 모두 채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 끼에 몰아먹으면 나머지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한 채 효과가 반쪽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듯 씹기 힘들어서 잘못된 오해 때문에 혹은 식사 습관 탓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맛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챙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숨은 고단백 재료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떠올리면 칼국수 국물에 고소하게 풀어넣는 부재료 정도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들깨가루는 노년기에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들깨 100g에는 무려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알파리놀렌산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재료인 셈입니다. 게다가 들깨에는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신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르기닌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은 콩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근육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알파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근육 손실 위험이 약 18%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전통의 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노년의 근육을 지켜주는 숨은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들깨가루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역국을 끓일 때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풀어주면 이역의 칼슘과 들깨의 단백질이 만나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또 버섯을 볶을 때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소금을 줄여도 맛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위에 작은 숟갈 2번 정도를 뿌려주면 아침에 간단히 1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들깨가루도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숟가락 하나에 약 55kcal이므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숟갈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조심한다면 들깨가루는 우리 식탁에서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깨가루 하나만 잘 활용해도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식탁에는 들깨가루 못지않게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또 다른 숨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집마다 흔히 있는 멸치를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깨가루로 근육을 지키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지만 단백질 보충원으로는 간과하기 쉬운 멸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멸치는 흔히 국물 내는 용도나 밑반찬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멸치 20g에는 우유 2컵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도 13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멸치는 그야말로 작은 고단백 보물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치를 그대로 먹으면 짠맛 때문에 밥을 많이 먹게 되거나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멸치를 10초 정도 데쳐내면 나트륨은 20% 이상 줄어들고 단백질과 칼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각종 음식에 뿌려 먹을 수 있고 국물이나 나물 무침에 살짝 넣기만 해도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멸치를 섭취할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나 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멸치가 식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원천이라면 이제 소개할 햄프시드는 다소 생소하지만 의외로 강력한 영향을 가진 씨앗입니다. 햄프시드는 완전 단백질로 불릴 만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밥숟가락 2스푼만으로도 1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이 풍부해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햄프시드는 보관이 간편하고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만 잘해두면 매 끼니 밥 위에 톡톡 뿌려 먹기만 해도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치와 햄프시드는 전혀 다른 식재료 같지만 하나는 바다에서 다른 하나는 씨앗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로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 보실 청국장가루는 발효의 힘으로 단백질을 대가시킨 전통식품으로 또 한 번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멸치와 햄프시드가 우리의 식탁에서 손쉽게 단백질을 채워준다면 이번에 소개할 청국장가루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단백질의 힘을 배가시킨 재료입니다. 청국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전통 발효 식품이지만 가루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일반 청국장 100g에는 약 11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청국장을 잘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청국장 가루에는 같은 양에서 무려 38g 이상, 어떤 품종은 45g 가까이 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만 놓고 보면 고기 못지않은 수준인 셈입니다. 청국장의 장점은 단백질 함량만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 덕분에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고 장 속의 환경을 개선하는 바실러스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변비가 완화되고 속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속 칼슘을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슘이 많은 멸치, 우유, 이역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 특유의 향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루 형태로 활용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이나 찌개에 한 스푼만 넣어도 깊은 맛을 내고 된장국에 살짝 섞어주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식사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밥을 지을 때 미리 조금 넣어주면 밥 자체에서 은은한 발효 향과 함께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국장 가루는 전통 발효의 지혜와 현대 영양학이 만난 고단백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씹기 힘든 고기 대신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지요. 이제 단백질과 장,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청국장 가루를 살펴봤으니 이어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릭 요거트와 바삭한 건새우로 이야기를 이어 가보겠습니다. 청국장 가루가 발효의 힘으로 단백질을 풍부하게 채워준다면 이번에 소개할 재료들은 조금 더 간편하고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줄이고 농축한 그릭 요거트는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10g 들어있어 일반 요거트의 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부드러운 질감과 상큼한 맛 덕분에 아침 공복에 먹기에도 부담이 적고 장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도와주는 유산균이 풍부해 소화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무가당 제품을 고르면 당분 부담 없이 단백질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햄프시드나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보강되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새우입니다. 새우를 말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가 더욱 농축되는데 그 결과 건새우 100g에는 무려 5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칼로리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 이지근한 물에 2분 정도 담갔다가 볶아 드시면 짠맛이 줄어들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건새우 볶음은 씹을 때의 바삭한 식감 덕분에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고 야채와 함께 조리하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밥상 위에서 단백질 보충을 책임지는 든든한 반찬이 됩니다. 이처럼 그릭 요거트와 건새우는 각각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으로 단백질을 채워주며 들깨가루나 청국장 가루처럼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면 매일의 식사가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채워주는 건강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재료들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333 근육 습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6가지 고단백 재료들이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라면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여기서 333 근육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도 쉽고 따라 하기 간단해서
특별히 식단표를 따로 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끼 식사에 단백질 한 숟갈씩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풀어 넣어 보세요. 점심에는 비빔밥에 멸치가루 작은 숟갈을 더하고, 저녁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햄프시드 한 숟갈을 얹어 먹으면 됩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울 필요도 없이 매 끼니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큰술 3번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져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큰술 정도면 충분히 몸에 꽉 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일주일에 최소 3번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꼭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를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자치발 들기, 그리고 뒤로 다리 뻗기 같은 동작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작만 꾸준히 해도 차체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333 근육 습관은 단백질 식재료와 운동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들깨가루로 시작해 멸치가루, 햄프시드, 청국장가루, 그릭 요거트, 건새우까지 6가지 재료는 모두 고기나 달걀 같은 흔한 단백질 음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근육과 뼈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333 근육 습관을 실천하면 음식과 운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몸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사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밥상에 작은 숟가락 하나를 더하는 습관, 그리고 의자 앞에서 하루 몇 분만 움직이는 습관이 모여 어느새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더 튼튼하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노후가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활기차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고 손주와 함께 뛰놀 수 있는 건강한 다리와 든든한 근육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